괜찮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 그리고 비트코인 좀 함께 설명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도미넌스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리플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각수렴 하방 이탈 이후에 해당 밑에서 지금 횡보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지켜보셔야 할 움직임은 추세에 대한 회복을 하는지, 그리고 회복하지 못하고 하방으로 이어지는지 해당 움직임을 지켜보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제 관점 좀 말씀을 드리면 이탈 이후에 어제 저항을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나왔죠. 하지만 뚫지 못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결국에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에 대한 수준이라는 거고, 결국에는 더 큰 하락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부분은 해당 구간에서 행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락에 대한 확률은 계속 올라간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넘지 못한다라는 걸 계속 확인을 시켜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행보하는 그림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곳에서 행보를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낭떠러지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모습이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위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 밑으로 많이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1차 가격 단기적으로 0.5 그리고 0.5 그리고 0.46 해당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가격대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리플 잠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비트코인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 1시간 봉에서 이전에 강하게 이탈이 나왔던 구간에 지금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혹은 두 번 이상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이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락에 대한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행보하는 그림이지만 비트코인 또한 리플과 같은 어떤 낭떠러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이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하락에 대한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리 자체가 움직임도 그렇고요. 비트코인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트코인 일단 단기적인 가격대는 38K, 38.5K 해당 구간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리플 도미넌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 하락 패턴으로 이어진 이후에 계속적인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큰 반등 없이 계속 흐르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결국에 리플은 이미 하락 패턴 약세에 대한 부분을 이미 암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도미넌스 자체에서 계속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제 관점은 해당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하락 패턴이기 때문에 반등 줘도 계속 떨어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에는 해당 구간에서는 어떤 행보에 대한 그림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비트코인 하락 그리고 리플의 하락이 보이는 시점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리플 어떤 도미넌스에 대한 부분이 큰 상승, 크게 반등하지 않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비트코인보다 단기적으로는 강세에 대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비트코인 리플 도미넌스 잠깐 말씀드리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 돌파 이후에 계속적인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조정 국면으로 좀 들어설 수 있다.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거 아까 리플 도미넌스에 대한 부분은 상승에 대한 부분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단기적으로 하락에 대한 부분이 반등 이후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건 다시 리플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리플 도미넌스가 반등하는 시점은 수렴 하방 이탈에 대한 하락권에 대한 되돌림을 주는, 그리고 이전 지지를 받았던 구간들을 어떤 지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면서 주는 되돌림에 대한 형태로 도미넌스를 반등시키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현재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고점에서 추세가 한번 꺾이면 하락에 대한 속도 빨라지고 하락에 대한 난이도는 쉬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미넌스에 대한 부분에서 하락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계속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전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되돌림을 주면서 하락에 대한 부분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되돌림을 주는 이 부분에서 반등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큰 상승을 만들어냈고 고점에서 지금 행보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리플에 대한 부분이 어떤 상승에 대한 부분이 못 나오는 이유는 제가 도미넌스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반등을 주는 이 부분에서 도미넌스에 대한 반등을 보는 이유는
일단 1차적으로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리플 단독적인 움직임에도 삼각수렴 하방 이탈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리플이 삼각수렴 하방 이탈이 아니라 상방 돌파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때에도 리플이 좀 버텨주는 그림이 나오면서 상승에 대한 부분을 만들 수도 있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방 이탈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리플은 올릴 생각이 없다라는 거고, 비트가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할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비트가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할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삼각수렴에 대한 하방 이탈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그리고 고점 터치 이후에 상승 만들 때마다 매도 거래량,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누르는 그림이 계속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리플은 이미 올릴 생각이 차트에서도 없었고, 도미넌스도 이미 하락 패턴이기 때문에 하락 패턴은 결국 해당 구간에서 하락 패턴을 이어진 이후에 다시 강한 상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약반등 이후에 계속 추가적인 하락 국면으로 이어지는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 하락에 대한 부분이 보여지는 어떤 도미넌스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리플은 이미 어떤 상승 돌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방 돌파에 대한 부분을 이미 예견을 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올릴 생각이 없었다라는 걸 이전부터 계속 말을 해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락에 대한 시그널을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 제 관점에서는 그 도미넌스의 반등마저도 결국에 하락에 대한 과정 속에서 나오는 반등에서 어떤 도미넌스의 약반등에 대한 부분이 이어지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어떤 큰 상승의 리플 앞으로 장기간 동안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게 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분명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비트코인 그리고 리플 관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